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 박준호 신기자 고스톱 10월 3주차 1호 경마 예상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호 경마에는 후반부 7경주에 대통령배 대상경주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10개 서울 경마가 준비가 돼 있는 경마일입니다. 자, 먼저 박진호 소장님이 준비하신 1호 경마의 메인 승부처는 3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요. 신 기자님이 준비하신 메인 승부처는 1호 경마의 서울 6경주입니다. 그리고 김천이 준비한 경주는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1경주부터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3세 2 안마 편성입니다. 총 10대 말들 출전합니다. 자, 안마 편성에 대한 유리점을 박준상님이 토요 경마에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고요. 신 기자님, 네. 여기 먼저 내용 괜찮은 마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번마 온더스테이지라는 마필입니다. 뭐 하만식 기수와의 그 취재가 있었는데요. 직전 경주에 보여준 모습은 인기 순위의 1위를 가져갔었는데 경주력을 상당히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게 물어봤더니 직전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큰 변화는 없는데 요번 편성 요 6군 요 등급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높은 마필이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8번마 온더스테이지 직전에 실패했던 우승 반드시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성이 너무 강했어요. 그 당시에 와이키키 지난주 과천시합에 우승했죠. 막강한 편성에서의 머리차 4척입니다. 수원원 상대를 만난 만큼 8번마 온더스테이지 자, 내용만큼 현등급을 충분히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마필로 신 기자님께서 내용마로 추천해 주셨고요. 박준 선생님, 네. 1경주 전체적으로 맥을 한번 풀어주시고 아울러 추천만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먼저 소개가 된 8번 온더 스테이지를 위시해서 4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좀 관심을 많이 모으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에서 4번도 괜찮은데 6번만 드림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예상평에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하게 7월 5일 날 이착하고 나서 절대 센 말은 아니다. 편성 약한데 출마 투표를 잘해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한두 번 더 먹을 마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주가 3번만 모닝베베도 기본적으로 3착을 왔기 때문에 경마 팬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미라클 돌풍하고 나나를 두 마리 같이 동시에 추천드리면서 이하나 기수, 유미라 기수, 여자 기수 두 기수가 기승하는 두 마리를 막권 사도 되겠다 싶을 만큼의 약편성이다. 그 경주에서 모닝베베는 정말 간신히 3착을 온 거고 그러니까 약편성에서 3착을 온 거고 6번마 드리모스는 성광이와 슈퍼스타트는 도저히 못 이긴다라는 상황 속에서 딱 3착짜리다 했는데 3착을 그 페이스를 쫓아가서 해냈어요. 그러니까 3착에서만큼은 또 다른 이변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성광이의 페이스를 쫓아간 것도 상당히 신통한 일이지만은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확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선행 주도가 뭐 성광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한 단계 약한 선두권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기세라면은 한번 4번과는 후착 다툼에 자식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6번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드림호스 직전 2세 경매마 특별 경주에서의 걸음 자체는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그 정도 매입 편성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박정 소장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직전보다 상대가 약하잖아요.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직전 경주 김천이가 뭐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5번마 아르고퀸이 또 출전을 합니다. 자, 선행을 나서면은 막강한 말로 변할 수 있는 마필인데 아직까지도 선행을 나설 만한 스피드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아르고퀸의 이 근성 자체는 굉장히 높게 서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혼자 뛸 때 별로 못 뛰어요. 근데 옆에 누가 붙여놓고 근성 싸움 벌어지면 그 마블하고 끝까지 갑니다. 자, 직전 경주 이 마필 자체가 선전을 해줄 수 있었던 거는 인길이었던 당찬 비상이 페이스를 끌어줬습니다. 자, 그때 기승했던 기수가 서승훈입니다. 자, 김혜성과 서승훈의 관계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자, 이번에 페이스메이커를 해줄 마필이 또 있어요. 박진호 선생님이 언급하신 드림호스가
페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차하면 이거 두 마필이 동반 입상까지도 기대가 돼요. 하루 상관인 같은 날인데 기록은 오히려 아르고 기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또 정정 동반 입상 중배당 이끌어냅니다. 언더스테이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5번 아르고켄에 대한 페이스메이커를 6번이 잘 역할을 해줬을 때 1200에서 직전만큼의 걸음은 나와준다고 봤을 때 동반 입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경주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신 기자님은 내용마로 8번 온더스테이지, 그리고 자 사이즈는 6번 드리머스다. 우리 박진호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고요. 편성까지 받쳐주는 이 편성에서 안 갈 이유는 없죠. 그리고 5번 아르고킨이 다시 한번 좋은 조건을 만났다라고 김찬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5번 6번 8번이 언급됐던 고스톱 1경주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어지는 2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 3세 이하 별정 경주 12뒤의 말들 출전하고 있는 김찬희가 준비한 1억 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자 깜짝 놀랄 마피를 중심에 세워 때립니다. 자 물론 배당을 노리겠죠. 자 중, 고, 배당까지 대박으로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자신 있는 마필이 한가 출전했고요. 자 완벽한 준비 속에 더 없는 조건, 이번 경주 아주 작정을 하고 마방에서도 출전합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입수한 편성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마필을 현장에서 김찬희가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감히 배당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1회 경마 1경주 2경주 3경주까지 배당을 퍼펙트하게 맞춰낸 김찬희입니다. 자 2경주 메인 승부처 배당 김찬희 배당을 기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희 메인 승부 1회 2경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1회 경마의 3경주입니다. 중거리 1400m 국내산 5등급 핸디캡 편성 12대 말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액면은 쉽죠.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이 어려운 편성, 자 코리아 연구소 자 박진호 소장님이 준비하신 1회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1호 경마의 메인 승부처로 다시 좀 서둘러서 오전장 3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4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이제 4마리 정도가 접전 양상으로 팔릴 것이 예상이 되고, 또 곁다리로 이제 복병만 한 2마리 정도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승급 마필인 4번마 신바나 9번마 썬파이터 모두 다 좀 전개적인 부분에서 전경주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들어온 마필들이다 보니까 둘 다 제가 이제 직전 경주 또 우연찮게 추천을 강하게 드려서 성공을 했었던 그런 마필들입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9번과 함께 인기 마필이 될 만한 10번마 톡톡 여장군, 11번 컬러즈데일까지 이렇게 4마리 가운데서 딱 2마리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2마리를 엮은 한 가지 세트가 원틀 막권이 될 것이고요. 구멍수 느리지 않습니다. 방어 막권도 짭짤한 배당을 연출해 줄 수 있는 마필 하나 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합수를 최대한 좁혀가면서 오전장 제 개인적으로도 첫 번째 승부이면서 오늘 1호 경마 가운데서 가장 세게 붙는 메인 승부로 반드시 적중까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세게라는 단어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박진호 소장이십니다. 뭐 우리 편이라서 또 저랑 같이 방송을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 마칠 때 살벌합니다. 아주 짜릿하게 때려 뒤지십니다. 자 아직까지 많은 팬들께서 우리 박진호 소장님이 속된 말로 나 잘났다 떠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때릴 때 살벌합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박진호 소장님을 웬만해서는 다 아십니다. 그만큼 실력가로서는 10수년간을 이 바닥에서 정평이 나신 분입니다. 자 박진호 소장님의 세게 배팅권까지 노림수를 두면서 첫 번째 승부처와 아울러서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신있게 공략한다 그랬습니다. 자 10월 18일 1호 경마 서울 3경주입니다. 박진호 소장의 메인 승부처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이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진호 소장의 메인 3경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3일반 경주입니다. 4경주 1000m 국내선 5등급 핸디캡 편성 12도 말들 출전합니다.
신 기자님, 예. 오렌지볼 좀 깨시고 네. 이번에는 좀 내용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9조 그 허재영 조교사를 관심을 좀 두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요. 39조에서 지금 강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고요. 자, 그 마필이 4번마 미스코리아 그리고 이제 10번마 브라이언입니다. 두 마리 모두 컨디션이 굉장히 최상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 신 기자는 이제 요 마필 4번마 미스코리아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직전하고 직직전 경주에 맥을 못 추더라. 자, 이번 편성 이 정도 편성에도 과연 들어오지 못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4번마 미스코리아 이번에도 한번 강하게 한번 몰아붙이고요. 또 서승훈 기사의 취재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미스코리아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우승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4번마 미스코리아는 모래 적응력이 상당히 부족한 마필입니다. 이 모래에 대한 약점이 심하고요. 자, 두 번의 그 입상도 모래를 피해서 앞선 선두권 공략에 나왔을 때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최근 그 올해 들어서 6월 말과 7월 말, 8월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신 기자님 말대로 컨디션이 다운이 되면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스피드 발휘 자체를 못했습니다. 결국 모래를 마니까 자동으로 후미로 빠졌고, 자, 부응을 못했던 마필. 오래간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도전하는 4번 출발 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요. 자, 취재를 통해서 완벽하게 살아난 4번마 미스 코리아. 자, 신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박준 사장님, 네. 자, 추천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6번마 포에버 마운틴을 조금 보고 있어요. 편성 속에서는 충분히 한번 엮어볼 만한 그런 입장의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이제 특별한 확 뒤집어졌다라든지 급격한 어떤 걸음의 변화가 그때 포착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전력만 가지고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붙어 봄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6월 27일 날 저 개인적으로 아임포원에다가 다 이긴다를 못 봤어요. 그래서 미스코리아가 와도 좋고 포에버 마운틴이 오면은 더 좋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다 이긴다가 와서 맞고는 깨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 미스코리아하고 착차 없이 같이 통과를 했었기 때문에 1착, 3착, 1착, 4착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인데 그 이후로 7월 달이나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상대들이 빠르고 선두권에 튀어나가는 말들이 벌써 한 서너 마리 이상인 그런 경주가 편성이 되면서 포에버 마운틴에게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다시 오랜만에 미스코리아의 초반 강공이 예견될 만큼의 뭐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번마 포에버 마운틴의 힘한 배 선입 김기배 기수가 아주 뭐 으쌰으쌰를 잘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기수는 아닙니다만은 조금만 좀 차분하게 디테일한 그런 말물을 보여준다면은 이 편성으로 6번마 포에버 마운틴이 오랜만에 입상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성에 대한 이점 6번 포에버 마운틴 언급해 주셨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자, 저는 아까 뭐 박준호 선생님이 약간 언급을 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만 미라클 동풍이 직전 6전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승급전을 나서는데 사실 1000m 부담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뭐 전에도 박준호 선생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 미라클 폭풍 나나 모닝베베 1경기 언급했었죠. 예. 굉장히 약편성입니다. 5번 미라클 도풍 선행력도 불투명하고요. 선행을 나서도 이번에는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대들과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5번 미라클 도풍은 김찬희가 배제를 좀 권해드리면서 4경주. 자,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취재를 통해서는 우리 신 기자님이 4번만 미스코리아 그리고 편성에서는 6번만 포에버 마운틴을 꼭 관심을 가져라. 우리 박지원 소장이 언급해 주셨고요. 김찬희 노보마 미라클 도풍 연탄이 힘들다라고 언급을 좀 드려보면서 서울 4경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1호 중계 5경주입니다. 최단거리 1000m 혼합 4등급 편성이고요. 12두 말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님, 네. 먼저 내용만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이번 경주는 뭐 취재 내용은 사실은 뭐 신마에서도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없고요. 뭐 5번만 이제 백두천봉 정도를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예. 요 마필은 능력별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의외로 좋은 마필 이제 9번마 한빛나라라는 마필이 있어요. 자, 이 마필이 이제 직전 그 주행 심사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초반하면서 꾹 잡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범영 기수 실존의 주행 심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취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병현 기수하고 취재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주행 심사로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마필 9번마 한빛나라 소개하겠습니다. 한빛나라, 뭐 기록도 대단했고요. 주행심 당시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취재 내용 9번 한빛나라 언급 되셨고요. 박준 사장님, 예. 자 이번 경주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요번 타이밍이냐 다음 타이밍이냐 조만간은 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편성이 지금 우리 신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신마에게까지 관심을 두어야 될 정도로 기존 마필들의 어떤 전력이 세지 않은 편성이라면은 이 휴양마도 좀 하나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6번마 전무후무가 이 두 번째 실전에서 바로 그 잠재력을 튀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 당시부터 무조건 뛸 말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멘트가 많았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요? 데뷔전 자체는 세게 보기 어려운 그런 형국이었고 뭐 외곽 게이트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나 뛰나 보자 했는데 기본적인 주행 자체는 그 틀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번 경주는 지금 이렇게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이 훈련 때 발걸음이 역시 이 여지없이 마방의 기대감에 어울리는 그런 9번 때 발걸음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6번마 전무후무의 좀 빠른 입상을 이번 경주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전무후무, 뭐 출발 자체가 완전 안 되는 말인데 가속력 하나는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조건 뛸 말이다. 요 내용은 꼭 체크해 주세요. 이런 거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전무후무가 이번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번에 박진호 수장이 방송에서 무조건 언급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언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체크 안 해두시면 나중에 기억 못 하시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만 그 당시에 박진호 수장이 얘기하더라. 무조건 뛸 말이라 그러더라. 자, 전무후무 무조건 뛸 말이다라는 그 멘트를 옆에 좀 써놓으시고요. 휴양만 아까 희망신호탄을 얘기하신 거죠? 그죠? 제가 좀 설명을 할까요? 예. 네. 정말 불운의 마필이에요. 네. 1번만 희망신호탄. 오래 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뛰지는 못하고 경주마라토의 생명은 길게는 못 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마필이에요. 이런 거는 뭐 불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러한 마필이 한 대 있었어요. 2006년부터 11년까지 18조 마방에서 활동을 했던 홍지라는 말 기억하시죠? 홍지. 예, 1등급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자, 이 희망신호탄이 이 홍지라는 말이 바로 이 질병을 앓고 있었고 결국 몇 년 동안 좋은 성적을 꾸준하게 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습니다. 이 희망신호탄은 그 부분이 좀 심해요. 결국 5월 2일 경주를 마치고 7월 2일 날 거세수를 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루 처치를 10회 이상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휴식을 갖고 자, 4달만 거의 한 석 달 정도 석 달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석 달 만에 주행 작업을 봤는데 자, 이전까지 절대로 안 됐던 스피드가 확실하게 달라졌고 자, 기승자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희망신호탄이 주행심사 당시에서 보이던 1분 03초 5의 3차권의 통과는 희망신호탄의 순수한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도 마필을 유도하면서 최선을 끌어내지 않았던 말입니다. 1번 출발 때. 자, 이번 경주 뭐 만만치가 않은 건 분명합니다만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득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총장님? 네. 일단 그 기본적으로 거세를 하고 나서 체력을 회복하는데 한 석 달 정도 보거든요. 조교사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 그렇죠. 조교사들 전통적인 어떤 뭐 습관이라면 습관인데 이제 거세한 마필들이 입상률이 떨어지더라. 이런 거는 이제 경마 팬들이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거세를 해서 입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거세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 일단 전력 승부를 너무 서둘러서 무리해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거세를 해서 못 들어온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거세를 한 지 꽤 됐고 제 희망신호탄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주행 재검을 통해서 뭐 신호탄 보여준 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까지 떨어진 이상 뭐 다카시 이수가
붙들고 유람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멋진 모습이 이번 경주 연출될 수 있을 그렇죠. 어차피 이번 경주가 끝이 나면 통과가 되면 희망신호탄 다음부터 인기만입니다. 제가 볼 땐 견해에서는 인기만으로 부각이 될 상황이고 그때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이번이 아주 먹을 게 많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 신 기자님이 언급하신 내용만 9번 한빛나라 소개됐고요. 자, 그리고 박진호 소장님 무조건 뛸 말이다. 6번마 전무후무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높은 가능성 언급해 주셨고요. 김찬희 1번마 희망신호탄을 언급을 드리면서 토요일경마 오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호 중계 서울 6경주입니다. 1200m 국내상 5등급 핸디캡 편성 12뒤의 말들 출전합니다. 신 기자님이 준비하신 1호 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좋은 내용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 기자님. 예, 항마사의 출입기자 신 기자입니다. 자, 6경주 1200m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팔리지 말아야 될 그 마필이 팔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취재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마필이 이 마필의 그 잘못된 점을 분명히 잡을 겁니다. 자, 이번 경주 자신감 있게 충마를 선정하고 한번 과감하게 밀어붙일 6경주 신 기자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고 간단하네요. 취재를 통해서 팔려서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 기자님의 메인으로 지정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 같고요. 자, 충분한 환수와 적중까지 곁들여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그리고 일요 방송 메인 때려주셨죠. 예. 자, 뭐 상승세입니다. 신 기자님의 추천 6경주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죠. 좋은 결과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 기자님의 메인 서울 6경주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수다입니다. 2015년 대통령의 대상경주입니다. 2000m입니다. 16뒤의 말들 출전합니다. 재밌네요. 박주현 사장님 전체적인 맥을 한번 풀어주시고 추천마까지. 이번 경주의 재미는 그 연대율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는 19조 마방의 3번 4번 두 마리의 이제 19조 마방의 그럴까요? 결과 당연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무슨 사단이 날 것이냐 이거가 이제 재미죠. 네.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재미나지는 않는 경주 같아요. 뭐가 들어올까 정말 재밌겠다가 아니라 3번 트리플 라인과 4번마 록밴드의 연속 입상 도전에 살짝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1번마 영천 에이스. 최근에 이제 록밴드하고 트리플 라인이 연달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오너스컵을 나눠 갔다 보니까 못 뛰지 않고 잘 뛰고도 지금 3착을 하면서 넘버 3가 졸지해돼버린 영천 에이스의 자존심 회복.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적인 맥락이 아닐까. 그 세 3두 중에서 어느 마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좀 현재까지 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직전 경주는 확실히 록밴드가 잘 뛰었습니다만은 저는 3번마 트리플 라인이 1순위입니다. 박지원 선생님은 3번마 트리플 라인. 예. 신 기자님 네. 오늘 다 만나보셨죠? 예, 예. 뭐 마방에 가는데 부산 기수들 조교사분들 이제 많이 오셨고요. 아주 열전이 뭐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추천할 때도 록밴드가 이제 4번을 뽑았었는데 상당히 좋아하는 김영근 기수가 너무 좋아했었고 또 트리플라인 임성실 기수 뽑았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1번, 3번, 4번을 가지니까 안 그래도 부산 마필들이 센데 뭐 게이트까지 가야 되니까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은 진짜 뭐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조차 들을 수 있었던 오늘 참 출마장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저는 이제 4번만 록밴드를 좀 강하게 봅니다. 트리플 라인이 뭐 강하다 하더라도 이미 2번을 뛰어서 2번을 지금 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관 19조 마방에서도 충분히 잘 만들었고 워낙 기본적 능력이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절호의 우승 찬스 맞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주마라는 그 동물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신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트리플 라인 한테 2번 다 이겼다. 이기는 습관을 한번 들여놓으면은 그 마필한테는 잘 지지 않으려는 게 경주마입니다.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1번, 3번, 4번 또 똑같이 언급해 주시면서 신 기자님은 4번만 록밴드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마필한도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1등급에서 꾸준히 활약을 했던 9번 1등 황해사. 자, 이 정영식 마주가 록밴드와 같이 동반 출전시킵니다. 이 생산자죠, 정영식 마주. 자, 일단은 뭐 1등 황해사도 최근 장거리에서 행보
특히나 2000m에서는 입상률이 60% 넘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자, 다나카 기수가 무려 12번의 호흡 중에서 4번 우승, 4번의 입상, 8번을 이끌어냈어요. 그만큼 이 1등하기에 대한 장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특히나 장거리에서 다 호흡을 맞추면서 끌었던 겁니다. 자, 수문복병은 그것만 1등 항해사다. 여기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자, 대통령의 대상경주, 부산 말들지면 유리하죠. 대상경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온 경마 팬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잔치 그렇죠. 그런 경주니까 한 마디만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 관전에 어떤 그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록밴드가 분명히 트리플 라인을 계속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록밴드가 잘 뛰었습니다라는 제가 이제 전제를 깔고 트리플 라인을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록밴드가 7번 뛰어서 다 들어왔어요. 딱 한 번 2등한 게 천지 히어로라는 선행마를 뒤쫓아가면서 그 나머지 마필들한테 흙을 뒤집어 쓰고 한 바퀴 내내 고전을 했던 적이 딱 한 번입니다. 그 외에 흙을 안 맞고 외곽 선입을 땄을 때는 진 적이 없어요. 급기야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배 때는 이제 선행을 나서서 흙을 안 맞으니까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록밴드가 확실히 그렇게 앞선 승부를 펼치면서 순발력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본 원단 순발력이 이 8번 금포스카이라든지 또 하이파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순발력 자체가 좋은 마필들이다 보니까 이런 마필들 때문에 전개 속에서 6월 19일 날 보였던 그 불안 요소가 한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하나 있어서. 그러나 반면에 3번마 트리플 라인은 흙도 맞아보고 외곽으로 빼도 보고 진로가 막혀서 틀어도 보고 너무 그 적응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4번에 일말의 그 불안 요소를 제가 생각해서 3번을 말씀드린 것이지 4번 록밴드 자체의 그 엔진이나 힘은 그대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자, 고스톱 방송에서 언급됐던 마필입니다. 3번 트리플 라인, 4번 록밴드. 트리플 라인은 박진호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고요. 록밴드 신 기자님, 김찬훈 9번 1등 항해사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의 대상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1번만 영철레이스까지 언급이 됐죠. 그죠. 1, 3, 4, 9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진 순서는 8경주입니다. 1800m 4등급 편성입니다. 8대 단출한 편성. 요 편성이 아주 재밌어요. 신 기자님, 네. 여기 내용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만 이제 동촌의 아침이 간 인기몰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승환 기수를 좀 만나봤었고요. 자, 5kg 이제 플러스 중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올라와 있는데, 자, 요마필에 대한 컨디션이 이 더블 드래곤 직전에 뛰었던 같이 뭐 저번 주에 뛰었었죠. 저번 주에 더블 드래곤이 마체가 좀 무거워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앞서니까 대차로 이겼는데, 자,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마체 상태가 무겁고 그렇게 뭐 약간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면으로 보게 되면은 4번마 SB 러브가 51조에서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 이번 경기에 나오고 있다. 취재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예, 4번만 SB 러브 신 기자님이 언급해 주셨고요. 박준성님, 네. 어떻습니까? 막걸리는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새 위원이 얘기하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막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7번만 아큐러스는 뭐 뺄만한 근거가 뭐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1800m 너무너무 잘 그럼요. 뛰어줬고 6월달에 예. 8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선두권 자체가 워낙 빨랐는데 그걸 좀 무리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힘을 나눠서 레이스를 풀어가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혁 기수가 그런 또 실패를 잘 떠올리면서 전경주는 아예 추입으로 탔는데 걸음이 뭐 엄청 남았죠.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니까 뭐 로켓처럼 막판에 날아왔습니다. 그렇죠. 레이스가 너무 끝난 다음에 너무 늦게 추입을 시동을 걸어서 그런데 뭐 이번 경주는 4번 아니면 5번 아니면 6번 세 마리 앞에 나가고 자리를 못 잡을래야 추입이 늦을래야 늦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아클러스가 이런 편성에서 못 오는 것은 상대 마필들이 정말 잘 뛰는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점수를 팍팍 실어줄 만한 나머지 인기 마필은 그렇습니다. 7번의 추입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상혁 기수의 인기마 입상률이 아마 과천번의 최하일 거예요. 예, 거의 뭐 인기 1위 8위 때는 입상률이 10%도 안 되고요. 오히려 이상혁 기수가 최근 들어올 때 보면 배당이에요, 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경마장 저희 용어로 팔리면 안 가요. 팔리면 안 가고
안 팔리면 때리는데 이 아큘러스를 박지원 선생님이 박지원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과거의 출발 악표 때문에 매번 끝번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다른 말보다 한 템포 늦은 추진 그 발동을 거는 상황에서도 역전을 시켰던 능력마입니다. 특히나 중장거리에 좀 강한 한 발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자 6월 13일 입상 이후에 이상혁 기수가 두 번째 홈을 마쳤던 8월 23일 물론 공백이 있다 보니까 뭐 출입력이 안 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박소영님의 보충 직전은 끝번 시청 해제를 했습니다. 인기를 모았습니다. 뭐 거림의 여력이 엄청 남았다 그랬죠.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충분히 잡고 스타트도 무난한 상태에서 끝까지 잡고 있다는 나왔어요. 그 상황에서는 저라도 판단했을 때 여기서 때려도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때리고 나오면서 차후에 대한 미련만 갖게 남겼습니다. 즉 타이밍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 하지만 철저히 저는 아킬러스의 전력을 감췄다고 보고 있고요. 상대가 너무 수월해졌어요. 자 박지원 형님 말대로 꺾을 이유도 없고 자 이번 경기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부연 설명 기분 안 나쁘시죠? 아니 좋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좀 끌려서라도 올만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사실 뭐 크게 노리는 마필 없는데 배당권 마필 가능성 열어놓을게요. 직전의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던 이번 당찬의 톤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좀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선을 뭐 빨리 붙이는 경주 7월 4일 같은 경주 3착을 낼 때는 편성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앞선을 빨리 붙일 수 있는 조건에서 딱 기복 없이 자신의 우리 박진호 선생님이 잘 쓰는 말이에요. 엔진만큼은 뛰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걸음 자체가 저는 좋아져서 썼다기보다는 자신이 최적으로 걸음을 풀어갈 수 있는 전개가 맞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러한 조건이 맞지 않았을까. 자 직전 경주 그러한 조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800에서의 귀정까지의 모습과는 보면 변화 있는 걸음으로 착수를 갖다 비춰줬던 마필입니다. 당찬의 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박지원 선생님의 7번 아큘러스 그리고 신 기자님의 4번 SB러브 김찬의 당찬의 턴의 복병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8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구경주입니다. 1200m 2등급 편성입니다. 총 10대 말들 출전합니다. 이 선두권 자리가 굉장히 치열하네요. 박지원 선생님 네. 좀 전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 추천만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10번만 베스트 하이만 없었어도 특히 안쪽 마필들 스피드가 뛰어난 마필들 쪽으로 조금 더 선택을 제가 했었을 것 같은데 1번만 천연지기는 선행을 나서면은 상당히 무서운 마필로 변합니다. 선행 못 받으면은 뭐 그저 그런 마필도 안 되고 사실. 그래서 1번만 천연직이나 외곽의 10번만 베스트 하이는 못 먹어도 고입니다. 무조건 선행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처럼 이렇게 두 번째 작전을 세울 만한 그런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1번, 10번이 부딪힌다는 점에서 상당히 빠른 선두권 전기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빠른 선두권 싸움에 끼질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쫓아가는 마필이 올해 직선주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9번마 베스트 가이하고 하이가하고 좀 붙어 있다 보니 베스트 가이가 승급 무대입니다만은 승급 무대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선두권을 쫓아가진 않을 것이고 꼭 참고 힘 한 배를 하면서 따라간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51kg라는 감량 입장을 등에 업고 직선주로 해서 취입하는 그림을 한번 그 찬스를 잡아볼 만한 찬스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번마 베스트 가이 배팅 측면에서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일단 7번마 가속 비상도 이제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담 중량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재까지 좀 지켜보고 싶은 또 체크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7번하고 9번 가운데서 배팅 가치가 좀 더 높은 9번 베스트 가이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 8번 팀에서 딱 한 번 3착이고 전부 2착. 그렇죠. 전적으로도 그렇죠. 네, 이런 말은 그냥 제 걸으면 뛴다는 겁니다. 뭐 다리가 정말 안 좋아서 뛰다가 없어지면 몰라도 자기가 뛰어줄 만큼은 기복 없이 뛰어준다는 겁니다. 1700에서 딱 한번 무너졌죠. 그리고 단거리로 다시 내려와서는 100%의 입상률 막강합니다. 자 베스트가이 박진호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신 기자님. 네. 여기 경주도 내용 좋다고 자꾸 떠드셨어요. 네네. 예, 취재 내용 그렇게 좋았던 마피란도.
강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2번마 아이세이 후데이라는 마필입니다. 아, 좋네요. 예, 이 네. 마필은 뭐 이제 요즘 그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 소통 시대. 일요일 날 대통령배로 나오죠. 예. 예, 구마필과의 싸움에서도 1마시차 정도로 패배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행 현황을 받고 나서 9월 5일 날 경기를 한번 뛰고요. 다시 한번 출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다. 뭐 2군에서도 충분히 통할 마필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서는 그 편성 자체가 좀 약편성으로 봅니다. 저는 아이세이 후대의 능력을 그만큼 높게 평가를 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휴양 이후에 걸음 자체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과거에 뭐 뛰어왔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편성에서 호락호락 무시당할 마피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도 더 있는 마피 이번 아이세이 후대를 우리 신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속 비상을 좀 언급 드릴게요. 자, 58km 직지차 특별경주 1400에서 이겨냈습니다. 자, 모래 적응력이 해소가 되면서 최근 무서운 상승세예요. 자, 아직까지도 모래를 맞으면 이 마필은 장담을 못합니다. 한 가지 불안한 거는 천년직이랑 베스트아이가 안쪽에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외곽에 있다. 베스트아이가 외곽에 있다는 게 정말 껄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만 자, 이상혁 기수가 직전에 홈을 맞춰봤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세이 웨이드 휴행 갔다 와서 타봤습니다. 자, 이번에 7번 가속 비상을 선택한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보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200거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쟁력을 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천의 추천마 7번 가속 비상 그리고 신 기자님은 아이세이 후데이 그리고 모든 전개를 복합적으로 풀어주시고 가장 안정적인 도전 마필로 구마마 베스트가 이를 박정상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1호 경마의 구경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입니다. 10경주 1400m 국내에서 3등급 편성 12대 말들 출전합니다. 자, 요 중요한 경주니까 박 선생님이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신 기자님. 네. 요번 경주 먼저 추천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 경주에서는 그 복병 마필인데요. 4번마 태산마루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뭐 보여준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 능력과 스피드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막판 추임력도 굉장히 있는 마필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승급전을 펼치는 마필들이 의외로 몇 두가 있고요. 또 충분히 절호의 찬스 기회를 잘 맞은 만큼 4번마 태산마루가 자기의 걸음만 내줘서 좋은 성적을 내준다면은 자 10경주 일요일의 마지막 경주인데 굉장히 좋은 그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과감하게 한번 4번마 태산마루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1200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부담 중량도 젖대를 줬고 그리고 또 지난주 이해동 기수 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우리 개명까지 하고 첫 승 이끌어냈죠. 배당으로 상승세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이번에는 할게요. 네네. 자, 이번 경주자는 인기권마 중에서 불안한 말들을 좀 언급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 편성에서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송암스타가 1400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뭐 최근에 낮은 중량에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최고명 기수가 했습니다만 저는 상태가 베스트에서 좀 2% 부족한 상태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뚜렷한 변화는 없고요. 1번마 송암스타 자, 이번 경기 저 김창인은 좀 불안하다. 좀 살짝 언급을 드리면서 뭐 불안하다 그랬지 뭐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막 난리 나요. 안 들어오면 막 공격당합니다. 일단 불안한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여차하면 김창이가 꺾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까지 1번 송암스타 불안하다 김찬이가 언급 드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3등급 편성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자 전개를 유능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박준상님의 총괄적으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게 좀 마지막 10경주가 압축도 당연히 해서 붙어야 되겠지만 이제 선택의 문제 있습니다. 이게 1번마 송암스타 같은 인기 마필을 과연 데려갈 것이냐, 과감하게 꺾고 공략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김찬 의원님께서 송암스타의 불안 요소를 잘 짚어주셨는데 자 일단 6번마 감동시대가 선행을 갈 것으로 그 일반적인 시각이 모일 겁니다. 이번 경주의 특징이 선행마가 없어요. 8월 29일 날은 선행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나머지 마필들도 전부 다 선행을 안 가겠다고 붙들고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끌려서 선두에 나선 겁니다. 기본적으로 감동시대가 직전에도 선행을 나갔지만 이제 제가 골드올릭의 주얼리 파티로 적중을 또 메인 경주로 잡아주셨던 그런 경주인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지금 말은 건강하고 지난번에 잘못한 것 때문에 2주 만에 서둘러 다시 도전하겠다 이겁니다. 정작 이게 20번 뛰어서 3번 들어온 것은 다 취입이에요. 그래서 끄는 앞벽을 잘 잡으면서 힘 안 배라는 것이 중요한데 재범경주 이렇게 봐도 선행을 나가겠다 싶은 마필이 없다 보니까 6번 내지는 8번, 9번 이런 좀 밋밋하고 어중간한 마필들이 선행을 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두권이 세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정도라면 11번 썬버스터가 승급 무대지만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마필인 그리고 더 뛰는 마필인 11번 썬버스터를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끝번 신청을 하면서 톡톡히 재미를 봤어요. 예. 이번에도 뭐 끝번 신청 또 했네요. 자, 박지훈상님이 충분한 설명과 함께 마지막 10경주 11번 썬버스트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강하게 좀 어필해 주셨고요. 신 기자님은 자, 복병권에서 4번 태산마루 김찬희 1번마 송암스타에 대한 보란 요소를 언급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김찬, 박진호, 신 기자 세 사람이 준비한 10월 3주차 고스톱 방송 모든 순서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금주 3주차 이만은 저희 세 사람의 각오는 실로 대단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최근의 모습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저희 세 사람 정신줄 똑바로 잡고 팬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드릴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저희는 4주차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